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입니다. 네, 이 영상은 매주 토요일마다 지난주에 마케팅 뉴스들을 좀 모아서 요약을 해보는, 읽어볼 만한 꼭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끔 하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번에 대략 보니까 한 9개 정도 꼭지가 뽑혔는데요. 네, 좀 읽어보면서 제 코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22일 뉴스인데 식음료 기업들 단백질 음료 시장 공략 본격화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약간 고객의 니즈와 또 우리 현재 시장, 현재 사회의 분위기, 이런 것들에 좀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건강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음료로 해서 단백질 음료가 꼽히고 있고요. 사실 이게 단백질 음료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령층 위주로 소비되었던 음료들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백질이 부족해서 살이 빠지면서 사실 노화가 가속화되고, 이제 단백질이 점점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이제 그게 사실은 결정적으로 이제 수명에 치명적인 그런 결과로 도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던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단백질 보충을 많이 하셨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젊은 분들도 뭐 운동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기도 하고, 또 끼니 아침 공복을 위해 단백질 음료로 한 끼를 이제 건강하게 보내자, 뭐 이런 추세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힘입어 단백질 음료들이 시장에 많이 좀 떠오르게 되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헬시 플레저 트렌드라고 해서 좀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두 가지 소비 타겟을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 한 17% 이상 상승을 했다, 그리고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라고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8월 21일에 이제 네이버 자동 검색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뭐 별로 사실 중요한 뉴스는 아니지만 네이버 관련 검색 관련된 뉴스기 때문에 안 다룰 수는 없어서 그냥 꼭지로 꼽았는데, 사실은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뭔가 검색 엔진을 손을 댔다 정도? 왜냐면 또 이런 기사를 안 내고 로직을 바꾸면 또 여기저기에서 업체 대행사들에서는 뭐 네이버가 또 건드려서 뭐 사기치고 있다, 뭐 이런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기사들을 내보내면서 우리의 로직 손댔다, 그래서 뭐 어떻게 손댔는지는 안 알려줄 거지만 아무튼 손댔다, 어떻게 손댔는지는 니들이 알아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고,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뭐 어쨌든 검색 결과를 좀 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손댔다라기보다도 저는 아마 광고 최적화를 위해서 손대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날 기사로 넷플릭스 광고 사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영상 광고, TV 영상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음, 뭐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뭐 이게 이제 보는 시청자들에게 꼭 핏에 맞는 광고들이 안 나오고 있고, 또 그런 광고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어떤 매출의 반응이 광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어 이거는 뭐 넷플릭스 광고의 그런 히스토리가 쌓여야 뭔가 나중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뭐 크게 광고가 성장할 수 있게끔 뭐 성공 사례들이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네이버 뭐 치지직 중간 광고 스킵 기능 도입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것도 뭐 그냥 영상 광고 상품이 하나 더 나왔구나 정도? 네. 오히려 좀 이제 핵심 조금 더 중요도가 높은 거는 이제 CJ 대한통운 내년부터 주 7일 배송인데 뭐 지금 현재 보면은 쿠팡만 1년 365일 배송을 하고 있죠. 근데 내년부터 CJ 대한통운도 1년 365일 배송을 하고 대신에 택배기사 주 5일 근무제 전환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택배기사가 직원이 아니거든요. 월급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 7일이던 주 6일이던 주 5일이던 아무 의미 없다. 어차피 택배 박스 몇 박스 배송하느냐에 따라서 돈 주면서 주 5일이 의미가 없잖아요. 몇 박스 일주일에 몇 박스 배송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대한통운하고 택배기사 간의 사이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주 7일 배송을 한다는 거는 일단은 CJ 대한통운과 관련된 그러니까 영업 여기서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제 CJ 대한통운을 활용해서 로켓 배송처럼 매일매일 배송 가능한 그런 상품들이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3PL 쪽과 연결해서 CJ 대한통운을 활용을 하면 이제 로켓 배송처럼 뭐 1년 365일 배송이 가능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 또 네이버 도착 보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CJ 대한통운이 네이버 도착 보장도 이제 내년부터는 로켓 배송처럼 매일매일 배송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내년 판세가 커머스 시장의 판세가 좀 더 치열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이 이야기를 좀 중요하게 꼽은 이유는 이제는 마케터가 마케팅만 해서는 안 되고요. 뭐 MD 역시 MD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케터와 MD의 그런 것들이 또 상품 개발자와 마케터, 상품 개발자와 MD 이런 영역들이 어떤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케터들도 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좀 의미 없는 건데 뭐 매번 나오는 기사예요. 돈 받은 블로그 후기 광고 표시 의무화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고 있는 건데 또 뭔가를 뭐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공정위는 그 블로그만 잡을 게 아니라 그 뭐 기자들도 좀 잡아서 돈 받고 쓴 기사들 광고 표시 의무화 이것도 해야죠. 공정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기사는 아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IPTV 3사 실시간 TV 통합 플랫폼 통합 광고 플랫폼 출시 뭐 이게 나왔는데 기존에는 이제 IPTV 3사에서 각각 그 TV 플랫폼들 각각 이제 따로따로 이제 청약을 받아 이제 1대1 거래를 했던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제 그 뭐 코바코처럼 이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광고 청약을 받고 좀 이거를 좀 영업 비용을 좀 줄이겠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SK 브로드밴드에서 좀 영업이 잘 됐다 그러면은 KT 쪽으로 좀 넘겨서 한다라거나 아니면 좀 LG에서 영업이 좀 안 될 때 SK나 뭐 KT에서 좀 빌려올 수 있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더 상생하면서 좀 비용을 줄여가겠다라는 꼼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게 결국에는 시청 이력 기반, 고객 성향 모바일 형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IPTV 광고는 이런 광고들은 뭐 개인화 타겟팅 이런 거를 떠나서 물량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타겟팅이 된다고 해서 이거 영상 광고 한 번 본다고 사겠어요?
한 20번, 30번은 봐야 살까 말까 하는데, 요즘 최근에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보고 있는 광고가 IMHL이라는 광고인데, 그게 무슨 광고인지는 모르겠어요. 건설회사 광고인 것 같은데, 한 번 나올 때 한 다섯, 여섯 번씩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그 프로야구 중계할 때 이닝과 이닝 사이에 광고가 나오는데, 그 이닝과 이닝 사이에 통째로 다 사서 그 시간 내내 IMHL 이것만 나와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뭐 무슨 상품인지도 모르겠는데 IMHL이라는 거를 외우게끔. 근데 그게 제가 추측컨대 건설회사였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런 광고들이 좀 보이는데, 그 정도로 광고를 하지 않는 이상 택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 플랫폼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고주들도 이런 통합 플랫폼이 있어서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조금 더 많은 횟수를 틀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개인화 타겟팅을 기대하고 광고를 한다? 나중에 서로 이제 영업사원하고 싸울 거예요. 사기친 거라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횟수를 많이 받는 게 낫다. 이런 IPTV 광고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가 있는데, 이제 플랫폼 업계 줄폐업 뭐 해서 알레츠가 뭐 폐업했다라는 기사가 좀 크게 나왔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1300K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불경기와 함께 중소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사들이 줄폐업하고 있다. 사실 플랫폼사들은 뭔가 이렇게 중개 수수료만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고 없이 중개 수수료만 받고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규모는 많이 키워놨는데, 사실 불경기가 되면서 매출이 확 줄어드니까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기 때문에 적자가 될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역 J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익이 날 때는 올라가는 속도는 좀 느리고요. 왜냐면 고정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가 사실 채용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대행사들, 파트너사들을 잘 고르고 1인 다역, 그러니까 MD가 마케터도 하고, 마케터가 MD 역할도 하고, MD가 상품 개발도 하고, 상품 개발자가 마케팅도 하고, 마케터가 상품 개발도 하고, 소싱도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인건비와 고정 비용을 좀 몸집을 좀 줄여가고, 이게 이제 코로나 때 그 이전과 같이 이제 덩치를 키워가면서 이제 규모를 키워가는 그런 트렌드와는 좀 다르게 기업의 트렌드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가 이제 Z세대와 관련된 건데, 사실 요거는 좀 해석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Z세대 기사 내용은 이제 Z세대가 10명 중 7명, 그러니까 70% 이상은 꼭 필요한 것만 산다. 그리고 57.3%가 절약하는 소비를 추구한다 해서 이제 71.7%로 더 늘었다 라고 보고, 또 현재는 이제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은 최근에 유튜브에 많은 컨텐츠, 늘어나고 있는 컨텐츠가 뭐뭐뭐뭐 돈 버는 법, 인터넷 부업 돈 버는 법, 뭐 해서 1000만원 버는 법, 2000만원 버는 법, 이런 컨텐츠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게 이 기사가 바로 퍼포먼스 마케팅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산다, 꼭 필요한 것만 산다 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꼬셔서 사지 않습니다. 누가 꼬신다고 사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삽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강조하는 컨텐츠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있고, 과거에는 누가
꼭 필요하지 않아도 산다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때가 이제 좀 퍼포먼스 마케팅이 잘 되던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또 이거를 반영하는 상품들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단백질 음료,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 음료, 쉽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음료, 또 나이가 들면 고기로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료로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는 게 소화도 잘 되고, 일단은 목이 넘어가니까 단백질 음료 시장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장도 많이 나왔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고객의 니즈에 맞는 그런 제품들이, 딱 맞는 제품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만 통한다, 그런 것들만 블루오션으로, 말이 블루오션이지 그냥 먹히는 시장으로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다 보셨을 만한 기사들인데, 과연 박성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시각을 갖고 있나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